자, 오늘 9월 11일입니다. 마감 시장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CPI 발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현재 시간 13일이고 8월 CPI 발표가 날 텐데 일단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경계감들이 일단 시장에 좀 도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시장 컨센으로는 반등세로 돌아서 가능성을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시장 예측치로는 전년 대비 3.6%로 전월 대비해서 0.2% 웃돌 것이다. 상승할 것이다. 전월 대비 0.2% 증가할 것이다. 더 물가가 더 올라갔다는 얘기죠. 전월 대비해서는. 이는 이제 지난 5월 이후에 최대 수치, 지난 5월이 4.0%였는데 최대 수치로 기저 효과 약화와 유가 상승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유가가 많이 오르기도 많이 올랐어요. 제가 이제 계속 이제 한 번씩 제가 WTI 보여드리기도 하잖아요. 유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다음 달에 나올 CPI도 사실은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유가는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따진다면 이번 달도 그렇고 다음 달도 그렇고 CPI에서 올라갈 추세로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연준에서 추가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불안도 사실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채금리 올라가고 있고요. 다만 코어 CPI 같은 경우는 4.3%로 전월 대비 4.7%에 대비해서 완화의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코어 같은 경우에 유가나 농수산물 같은 것들 가격 변동성이 큰 것들을 제외하고 뽑는 물가 지표인데, 페드에서는 사실은 코코를 더 중요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PI에서는 좀 불안감이 있고 코어에서는 그래도 안정감이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지금 연준이 움직일지, 또 파워 의장이 다음 FOMC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촉각을 좀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시장이 계속 재미없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으면서, 저도 이제 경제방송을 나가다가 지금 경제방송을 저도 지금 참조하면서 보고 있는 입장인데, 시황을 하는 방송들을 다 보면은 다 요즘 시장이 더럽게 재미없다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테마가 돌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테마줄 따라가시면 안 되고 뭐 이런 이제 거의 뭐 교과서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도 좀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최근에 조금 포트 변경을 하면서 뉴스가 나올 것들이 있는 종목에 미리 이제 대기를 해놓고, 올해 이번 달 좀 나올 뉴스들이 있는 종목들을 좀 대기를 해놓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이제 이런 이제 뉴스가 나올 종목들에 미리 조금 선취매를 해서 대기를 해놓은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2차전지가 가져야지 사실 우리 시장에 갈 수 있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일봉상 흐름 보면은 아직까지 뭐 추세가 깨졌거나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깨졌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이 자리에서 그냥 밀고 내려왔어야 되는데, 계속 말씀드리는 한 2400선 어간, 여기가 제가 저희들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전고점 돌파해서 이 라인 한번 돌파한 라인들이 지지가 되는 구간이 현재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그래도 꾸준히 지지는 해주곤 있어요. 장이 좀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지만은 하방에서는 지금 하방 정도는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보면 상가 수용 자리에 있는데 한번 돌파할 수 있었던 자리도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번 돌파할 수 있었다가 이때 우리가 2차전지가 개박살이 한번 났죠. 그때 이후로 다시 돌파 자리에서 삼각 수렴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회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 추세가 크게 깨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직 2차전지가 최근에 좀 빠지고 있다. 에코프로가 100만 원대 황제주에서 이제는 98만 원대가 됐지만, 그래도 아직 2차전지 같은 경우는 크게 추세적으로 하향 이탈하진 않는다. 코스닥이 지금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런 점들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반도체 2차전지가 어쨌든 올라와야지 시장이 좀 추세를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은 삼성전자도 뭐 힘을 못 쓰고 7만전자에서 뭐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계속 6만전자 갔다 7만전자 갔다가 지금 뭐 올해 내내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거기다가 하이닉스 같은 경우 그래도 금요일에 4% 빠졌다가 오늘 조금 반등을 해주고는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 박스권에 잡혀 있는 상황이고, 실제 잘 나온다고 하는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계속 헤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지점들을 보면 테마가 돌 수밖에 없는 게, 가야 될 종목 사실 현대차가 가져야 되거든요. 반도체가 당장은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온 쪽부터 가져야 되는데, 지금 실적이 잘 나는데도 못 가고 있으니까 지수 자체도 지금 하방에 상막이 좀 막혀 있는 상태고, 돈도 방향성을 좀 갖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지루한 상태들이 조금 이어질 것 같아요. 이어질 것 같은데, 옛날에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잖아요. 예전에 그 코로나 말고 리번 때도 반등을 강하게 한번 해주고 코로나 때 급락 나오고
그러니까 리먼 때도 급락 나오고 반등을 강하게 해준 다음에 상당 기간은 박스피를 했던 구간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때가 리먼 때죠. 급하게 빠졌다가 다 들어올리고 리먼 때 빠지기 전 고점까지 그 당시에 돌파를 하고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조정파가 나오죠. 조정파가 나온 다음에 우리 시장 한동안 계속 박스권이었어요. 보시면 정말 거의 몇 년을 지금 1, 2, 3, 4, 5년 정도를 박스권을 갔던 시절도 사실 있거든요. 지금도 거의 보시면 추세가 급락을 했다가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때 급락을 했다가 다시 급등을 했다가 지금 다시 조정파가 한번 나온 다음에 어떻게 보면 지금 박스권 구간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추세를 움직일 수 있는 자동차, 반도체 이런 쪽들이 힘을 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전지 같은 쪽은 워낙에 성장 사업이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또 반도체가 좀 애매하긴 해요. 반도체가 지금 실적도 많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이제 삼성전자에서 내는 세수만 해도 3조가 넘게 줄었다는 얘기가 좀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악재가 작용하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금리 인상 막빠지기 때문에 유동성이 더 이상 축소되지 않는다는 시장의 기대감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CPI 발표 이후에 어쨌든 이벤트 소멸로 미국 시장이 반등을 해주고 우리는 거의 업혀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이번 9월 1일부터 10일까지 지금 또 무역 적자가 났더라고요. 7월 8월엔 무역자였는데 그것도 사실은 불황형 흑자라고 하죠. 수입 감소하고 있지만 수입이 더 감소를 큰 폭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수익이 더 큰 폭으로 감소를 했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소비를 해야 되는데 소비를 할 만한 여력이 없다는 얘기겠죠. 실업률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얘기고,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미국 시장이 먼저 움직여주고 우리는 거기 엎어서 가는 방법이 제일 어떻게 보면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것은 CPI 며칠 안 남았으니까 그 이후에 어떤 시장이 열리는지 지켜보도록 하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